네, 개정 후 30분이 지났고요. 저희는 현 구간에서 반응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섹터와 이슈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먼저 현재 실시간 시황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현재 약보합으로 개장한 이후에 현재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체크해 봐야 하는 게 또 반도체 시황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모든 제품에 1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 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시장은 좀 이질적이다? 특이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음표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엔비디아가 어땠습니까? 4%가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황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뭐 HBM이나 내지는 D램 레거시 가격들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하향이 될 것이며 관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이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일단 가장 주도적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간의 약세를 보인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자, 근데 지금 재무부 장관이 올라오면서 온건파다 IRA 법안 내지는 관세 정책도 좀 유예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뷰가 오늘 새벽 미국장에서 존재했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또 바로 또 트럼프가 관세를 바로 중국산 제품 전체 10%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반도체뿐만 아니고 그리고 옆 나라 멕시코랑 캐나다에도 그러니까 제조업붕을 미국만을 위한 제조업붕을 만들겠다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오늘 아침부터 동시에 산재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장에 지금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 무역 정책에서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국내장 내에서는 일단 포지셔닝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되냐라는 귀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월가 모건 스탠리에서 새로 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좀 보실게요. 포지셔닝 이제 비중적인 포인트를 어느 쪽에다가 주목을 하느냐 이게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과거에 지금 직전이죠. 직전 7월 전까지 반도체들이 급락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비중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료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미국 용어로 주식 용어로 해서 오버웨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언더웨이트가 주식 평가 비중 줄이는 겁니다. 오버웨이트에 있던 반도체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직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 구도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현재 모건 스탠리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오버웨이트 구간에 있던 테크 포지셔닝이 지금 어디로 갔냐? 내추럴, 중립 수준으로 하향 구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구루들이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평가 내지는 지금 성장성 평가, 엔비디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떨어지냐? 실적은 좋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24년 이후로 25년으로 넘어가는데 25년 구간부터 어떤 일이 있냐?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둔화가 됩니다. 영업이익치에 대해서 당장 4분기 같은 경우에서 65%에서 70%까지 떨어진다라는 단기적인 이익 수치도 지금 전망이 나온 만큼 주가의 가격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던 상황인 만큼 저는 엔비디아나 내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등이 나온다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탈출할 기회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낙폭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채권 시장이 좀 떨어진 4.2%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만큼 반등 시도는 하지만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유럽 경쟁자 파산 속에 이 상승 흐름 보였다라면 간밤에도 리비안의 이슈가 있었겠죠. 이젠 테슬라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테슬라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를 저희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이 이야기 듣자마자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네, 확실히 좀 정치적인 행보죠. 그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투표 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민주당 표밭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 주랑 이 메인 정부랑 따로 노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각 몇몇 주, 특히나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었던 구역에서 이런 손해를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IRA 관련해가지고 온건파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기대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리비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뭐 알맥이라든지 이제 에코캡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시총이 500억이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시장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낮아져 있고요. 뭐 테슬라, 리비안, 지금 전기차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비안은 전기차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죠.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항공도 있고요. 지금 또 위성통신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게다가 내가계까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전기차랑 우주항공 섹터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성장성이 있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더 올라갈 시나리오에는 전기차는 더 이상 나빠질 악재 구간은 없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내지는 가격 공급원에 있어가지고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이기 때문에 원래 전기차라는 섹터가 점차 더 널리 퍼져나가려면 저는 보조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전기차 sek터 자체에서 어떤 일은 일어나느냐? 가격 경쟁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보조금 때문에라도 비싼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리비안 관련 섹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에코캡 한번 보실게요. 에코캡이 현재 23%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에코캡이 지금 최근에 5일선 지지받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장에도 이 200일 이동평균선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저가권에 있는 가벼운 종목입니다.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저는 리비안 섹터들 반등이 나왔다 하면은 저는 파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기에는 지금 완전히 최악은 아닌 건 맞는데 더 올라가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테마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비안 관련주들 오늘 지금 급등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저항대 거의 위치한 만큼 현금 확보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재건에서 보고 싶은데요. 오늘 섹터별 상승률 상위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시 휴전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재건주를 계속 봐야 될까요? 재건주냐 방산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네, 딱 그건 것 같은데 재건주들이 일단 강하긴 합니다. 저는 좀 의아한 부분도 이쪽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농기 그러니까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농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뢰 제거도 해야 되고 농지 재건 관련해서 TIM 대동 이런 거 올라가고 그리고 뭐 드론 이야기까지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데 우크라이나 섹터가 지금 보시면은 재건이랑 지속적인 전쟁 확전이랑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특히나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의 ICBM을 발사한 ICBM 죄송합니다. 미사일을 다시 한번 발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다음을 걱정해야 됩니까? 러시아의 대응을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건주들이 올라오면 저는 이제 재건주들은 좀 놔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재건주들 뭐 직접적으로 재건이 이게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시피 테마성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시장은 방산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리스크적인 측면을 아직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주가 좀 선행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러시아의 대응이 어떤 수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번 11월 말일 주차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경고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12월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영토를 점령을 해서 휴전 협상 들어가서 잃은 영토를 교환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입장이고요. 러시아는 어떨까요? 지금 점령한 영토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도 이번 11월 말일이면 공급 계약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유럽향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이유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확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현재 12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 어제 유가나 천연가스 보시면 유가는 중동 쪽에서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빠졌지만 천연가스는 수요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속적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재건과 방산을 저는 양쪽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재건이 올라가면은 방산은 빠집니다. 그럼 방산이
방산이 올라가면은 재건은 빠집니다. 이렇게 반사적인 모습으로 지금 재건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니 현금 확보하셔서 일부 물량을 또 방산으로 이동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 앞으로 뭐 방산주들 오늘 중에 좀 눌리고 있는데 저는 방산주가 이번에 그래도 아직 트럼프 트레이딩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이냐 방산이냐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의 포트도 함께 리뷰를 이어가 보면요. 저희 11월 22일 날 매수했던 방산주 스페코가 딱 전일 목표가 4,800원 달성했습니다. 무려 18.2% 급등을 했는데요. 현 구간에서 그럼 시청자분들은 더 들고 가도 되나? 이미 급등했는데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에 어제 단일 계좌에서 6% 가까이 한 명이 다 매수를 했답니다. 네. 굉장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재료성적인 측면에서 올라간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단일 계좌 이야기 때문에 오늘 중 조정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오늘 현재 스페코 차트 보시면은 5일선 이탈이 안 나오고 있어요. 현재 마이너스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5일선 자리 딱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다. 슈퍼개미는 아닐지언정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방산주들이 단기적인 차이가 반사적인 이게 투트랙이다. 뭐 재건이 올라가면 방산 내려가고 방산이 올라가면 재건이 내려가고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잡으신 분들께서는 저는 스페코 노려보셔도 괜찮다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요. 이번 눌림목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2차 목표가를 5,500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스페코 계속해서 기대해보자. 5,500원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좁혀서 저희가 지금 현 구간 어떤 종목을 노려볼 수 있을지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의 주도주 공개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방산주 빠지니까요. 저는 방산주 담겠습니다. 네, 방산주 담고요. 방산 말고 완전 팔방미인인 종목. 이미 저희가 지난 시간 10월 달에 추천드려서 70% 가까이 수익을 본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 24,400원 현재가 편입하도록 하고요.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팔방미인이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참 여러 차례 사골 매매를 해온 종목인데 하나 시스템, 최근에 뭐 조선 쪽도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 우주항공 거기다가 안티드론 솔루션 해양 쪽까지 다방면적으로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나 시스템을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스타링크, 특히나 스페이스 X나 아니면 로켓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우주항공주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을 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나 시스템이 이 우주항공 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면은 지금 스타링크가 25년도 서비스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 시스템이 언제 또 이 우주항공 통신 쪽에 진출했냐? 23년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현황 구간에서 더 레벨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거래 금액은 좀 아쉽습니다. 400억 가까이 되는 380억짜리 계약 수주권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방산 투자를 진행하죠. 특히나 첨단 사업 쪽에 투자를 많이 진행합니다. 하나 시스템이 이번에 어뢰 쪽에서도 기뢰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권을 얻어가면서 누적 수주액이 정말 더 높아지는 수준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내지는 모멘텀이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눌림 구간 공략해 보겠습니다. 매수 전략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21선 자리까지 깔끔하게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눌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3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만이 아닌 팔방미인 한화 시스템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 함께하고 싶다라면 어디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초록색 밴드에다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는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자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와 종목 섹터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조범수의 주도주 주제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